안녕하세요. 닥터 박뉴스입니다. 오늘은 타이밍 디아베티스 30대 습관이 부르는 40대 당뇨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0대는 건강에 자신했지만 40대에 들었으니 혈당 수치가 슬며시 올라서 걱정되시지 않나요? 갑자기 찾아온 같은 제2형 당뇨병, 사실 알고 보면 10년 전 우리의 생활 습관이 만든 타이밍 디아베티스 현상일 수 있습니다. 타이밍 디아베티스란 30대에 굳어진 생활 패턴 때문에 40대에 갑작스레 당뇨가 발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족 주치의처럼 여러분의 몸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배에 지방이 늘고 식후에 피곤하거나 공복 혈당이 예전보다 높게 나와 당뇨 전 단계 소리 들으셨다면 더욱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닌 시간차 공격처럼 다가오는 당뇨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30대의 생활 습관이 40대 당뇨로 이어질까요? 크고 작은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 리듬 파괴. 밤늦은 식사와 수면 부족의 위험. 첫째 이유는 생활 리듬의 파괴입니다. 특히 밤늦은 식사와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24시간 주기의 생체 시계가 있어서 언제 먹고 자는지가 대사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에 야식을 즐기거나 자정 가까이 늦은 저녁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혈당 조절 리듬이 깨어져 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늦게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당뇨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루 섭취량의 40% 이상을 저녁에 몰아서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늦은 밤에 먹으면 우리 몸의 인슐린 감성이 떨어지고 혈당이 쉽게 치솟습니다. 반면 저녁을 일찍 먹고 매일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당뇨 발생 위험이 낮았다는 보고도 있어요. 또한 수면 부족도 문제입니다. 밤에 6시간도 못 자고 계속 피로를 달고 사는 30대를 보낸다면 몸은 그것도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능력을 둔하게 만들거든요. 한 연구에서는 6주간 매일 6시간 남짓수로 수면을 제한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무려 1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잠을 충분히 못 자는 것만으로도 몸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교대 근무로 밤낮이 바뀌는 분들이 당뇨병에 더 잘 걸리는데 그 이유의 하나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인슐린 감수성 저하라고 합니다. 결국 30대의 밤낮이 뒤바뀐 생활, 야식,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우리의 췌장과 세포들이 지쳐서 40대에 들어 혈당 조절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 근감소성 비만. 근육은 줄고 내장 지방은 늘고. 둘째는 근감소성 비만. 다시 말해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30대 후반부터 운동을 게을리하면 우리 몸은 근육량이 서서히 줄고 대신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겉보기에는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아도 속에서는 근육은 빠지고 기름기는 변화가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조직입니다. 근육세포에는 GLUT4라는 포당 운반 통로가 있어서 인슐린 신호에 맞춰 혈당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근육이 부족해지면 그만큼 당을 받아줄 것이 줄어들고 결국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육량 감소로 인해 인슐린에 반응하는 조직이 줄어들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근육 속과 간 주변에 낀 지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조직 사이에도 기름기가 끼는데 이를 근지방증이라고 하죠. 이 근육 속 지방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염증 물질을 내뿜어 근육을 더 약화시키고 인슐린 작용을 방해합니다. 내장 지방 역시 여러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근육과 간의 인슐린 작용을 악화시킵니다. 결국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혈당은 쏘지 못해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30대의 운동 부족으로 시작된 이 근감소성 비만 상태가 40대에 접어들면서 당뇨의 토양이 되는 거죠. 3.
간에 쌓이는 지방 DH와 PKC 입실론으로 인한 간 인슐린 저항성. 셋째 원인은 간 건강의 악화, 특히 간에 지방이 쌓이면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30대에 지방이 많은 음식,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게 간에도 지방이 축적됩니다. 여러분이 술을 많이 드시지 않더라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30대에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간 세포에 쌓이는 지방 중에는 DH, 즉 디아시글리세롤이라는 지방산 중간 산물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쌓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DH가 많아지면 간세포 안에서 PKC 입실론, 즉 프로틴 키나제 C 엡실론이라는 단백질 요소가 활성화되는데요. 이 PKC 입실론은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를 교란시키는데, 쉽게 말하면 간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슐린은 간에 이제 그만 당 만들고 저장해 라고 신호를 보내서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간이 이 말을 안 듣고 계속 포당을 내보내고 지방을 축적하게 되니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 간세포 내 DH가 많고 PKC 입실론이 활발할수록 간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30대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간에 지방이 잔뜩 끼면 40대에는 간이 인슐린 말을 안 듣는 상태가 되어버려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른 사람도 내장지방과 간지방이 많으면 이런 숨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30대부터 간 건강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4. 장내 미생물과 인크레틴, 호르몬 신호의 이상입니다. 넷째는 장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와 인크레틴 호르몬의 기능 저하입니다. 30대 단 음식, 가공식품을 즐겨 먹고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장 속 미생물군이 서서히 변질됩니다.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늘어난 장 환경은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어서 대사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키죠. 건강한 장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인크레틴이라고 불리는 호르몬, 대표적으로는 GLP-1과 GIP가 잘 분비됩니다. 이 인크레틴들은 췌장 베타 세포에게 인슐린을 더 내보내 하고 신호를 줘서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비만과 식습관 불량으로 당뇨 초기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을 보면 이 인크레틴 효과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장 점막도 염증으로 예민해지고 인크레틴을 분비하는 세포도 지쳐가는 거죠. 심지어 장내 유해균 일부는 인간의 DDP4 효소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 인크레틴 호르몬을 분해해버린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내 세균 중 파라 박테로이데스 같은 녀석들이 만드는 효소가 GLP-1, GIP 같은 호르몬을 잘라서 못 쓰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나쁜 식습관으로 변질된 장내 환경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호르몬 시스템까지 교란하는 것이죠. 30대에 장이 안 좋고 살이 찌면 40대에는 식후에 인슐린 분비가 둔해져서 혈당이 더 크게 오르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겉으로 느끼기엔 식사 후 유난히 졸리고 피곤하다 싶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몸속 호르몬 신호망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5. 세포 에너지 공장 이상,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염증. 다섯째로는 세포 수준에서의 에너지 생성 장애, 즉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만성 염증 문제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으로 불리는데 30대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은 이 공장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운동 부족, 가식, 수면 장애,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은 부족하고 유해산소는 가행인 상태가 되어버리죠.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서 ATP 생산이 낮고 대신 활성산소는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세포 속 에너지 공장에 불이 잘 안 붙으면 근육도 힘을 못 쓰고 간도 지방을 제대로 태우지 못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못 내는 미토콘드리아는 신호를 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죠. 미토콘드리아가 내뿜는 과도한 활성산소는 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발시켜 인슐린 작용을 더욱 방해합니다. 결국 세포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는 부족한데 염증 신호는 가득한 상태, 일종의 세포 에너지 위기가 오는 거죠.
30대에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이 나빠지는 생활을 했다면 40대에는 세포 하나하나가 기진맥진하여 혈당을 처리할 여력도 줄어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느끼기에는 만성 피로나 활력저하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역시 당뇨로 가는 길의 일부입니다. 여기까지 타이밍 디아베티스의 5가지 숨은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이래서 내 몸이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요, 놀라운 회복력이 있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 잡으면 천천히 되돌릴 기회를 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3주 건강 챌린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3주 딱 21일 동안만이라도 오늘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밤 10시 이전에 주무시고 늦은 저녁과 야식을 끊어보세요. 아침에 가볍게 눈을 뜨고 일찍 햇볕을 쬐면서 생체 시계를 재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해서 움츠러든 근육을 다시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식단도 조금 조정하셔야 되겠죠. 설탕, 흰쌀밥, 밀가루처럼 혈당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줄이고 대신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을 골고루 드시기 바랍니다.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으로 장내 미생물에도 신경을 쓰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3주를 보내면 놀랍게도 몸이 슬슬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더 상쾌해지고 식후에 덜 졸리며 뱃살이 살짝 줄고 무엇보다 공복일당이나 체중 등의 숫자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3주는 그냥 습관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의 건강을 되찾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40대의 어느 날 갑자기 당신 당뇨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절망한 대신 지금 우리가 선택권을 쥐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타이밍 디아베티스로 가는 시계를 지금 멈추고 되돌리는 것,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작은 결심과 실천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함입니다. 자, 우리 지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주 내 몸에 의한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밍 디아베티스로 향하던 그 시계 태엽을 풀고 여러분의 건강 시계를 다시 맞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닥터 박미수였습니다.